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팩트 정면 승부 추루맨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 나눴던 말씀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글 하나 읽어드리고 대체로 하고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4867번님. 과거 인터넷 포털 초창기는 모든 의견이 모이는 공론의 장이었던 것 같은데 일베가 등장하면서부터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 여론몰이의 장이 돼가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까 질문도 보내주셨죠? 다스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 검색어는 갑자기 뜬 겁니까? 아니면 왜 떴습니까? 일단, 이거 해시태그를 이제 붙이는 거, 소셜미디어의 뒤쪽에 이제 샵 붙이고, 이제 해시태그라고 부르는데, 이제 특정 단어를 그렇게 넣으면은 그거를 검색을 하면은 그런 관련은 쫙 뜨는 거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 지는 꽤 됐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이맘때쯤에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가 한참 붙었거든요. 그래서 최순실이 이제 아직 물 밑에 있을 때 최순실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 최순실은이 붙었고 요 다스 주인은 누구일까의 그 해시태그는 아무래도 여기 시사인 같은 회사인 시사인의 그 주진우 기자가 그 제목 자체가 다스의 주인은 누구? 그 제목이 뭔가요? 누구 것이라는 요런 그 제목을 낸 적이 있거든, 시사인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광범위하게 지금 퍼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주진우 기자하고 같은 회사 소속이네. 우리 고재열 기자가. 주진우 기자는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고요. 그 기사를 제가 편집해서 제목 달고. 그러니까 좀 높은 분이다, 그죠? 에디터죠, 에디터. 에디터. 알겠습니다. 직능이 다른 건데, 사실은 관련해서 기사를 썼던 거는 8월하고 9월이에요. 8월에는 이명박 청와대 140억 송금 작전이라고 그래서 이 BBK 이 김경준 측에서 140억이 다스로 송금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검찰, 외교부 등이 이제 연관되었던 것을 썼었고요. 9월에는 누구의 것.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우리가 딱 걸어놓고 다스 그리고 기업 로고를 한 다음에 누구 것. 그러니까 이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표지였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스 내부 문건인데 다량의 내부 문건으로 다스 내부에서 청와대로 관련한 어떤 중요한 서류들을 보내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그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 서류상으로 이제 증명을 해서 저희는 기사에서 제목을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 그러면 물음표를 달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그런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걸테면 걸어라. 그래서 저희 기사에서 명백하게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밝혔는데 저희가 그렇게 큰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9월에 보도한 게 그다지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이슈가 되길 기대했는데 이렇게 잠잠해 있다가 이 10월 들어서 이 다스의 피해자가 아니죠. BBK의 피해자들이 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본인들인데 그 돈이 왜 다스로 송금되게 하느냐. 그것에 그리고 실제 소유주이고 당신이 그리고 송금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 같으니 이걸 소송을 통해서 밝혀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걸 이제 JTBC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게 환기될 때 주 기자가 살짝 숟가락을 얹었죠. 그래서 그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명박 카카 축하드립니다. 무상급식에 한 걸음 더 다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죠? 네 거죠? 라고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을 계속 올리고 주 기자도 이제 계속 다스는 누구 것 이거를 얘기하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해시태그를 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어떤 반향을 일으키면서 뭐 관련 기사들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덕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이슈의 한가운데로 올라서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하나가 있네요. 무상급식이라고 했는데 무상급식이 아니고요. 제가 낸 세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깝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고재열 기자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은 시사인 고재열 기자의 사견이고 뉴스 정면 승부의 의견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의 법적인 책임을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겠네요. 미르와 K재단이 최순실 걸까요? 박근혜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다스의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 시중에 떠돌던 이야기는 김경준 씨의 누나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시중에 떠돌았었습니다. 물론 다스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고요. 왜 자꾸 이렇게 실소유주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김경준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예. 예, 일단 김경준 씨가 억울할 건 없고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을 한 거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을 이제 위반을 해서 8년형을 받은 거는 정당히 받은 건데 다만 내 뒤에 더 큰 배경이 있는데 저 사람이 처벌을 안 받은 게 억울한 거죠. 김경준은 자기만 혼자 들어간 게 억울한 거. 그건 주가 조작은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BBK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300억 원을 땡겼거든요 한마디로. 그래도 그걸로 이제 미국으로 들고 튄 거고 거기에서 미국 법원이 이제 그걸 압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140억 원이 왜냐면 다스도 19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원금을 회수를 못했는데 갑자기 190억 중에 140억 원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가고 다스로 간 거죠. 다스로 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곧 그거 흘러간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미국 순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 만나고 이제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됐고 조용히 되고 요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합리적 추론을 그러니까 의심을 한 거죠. 계속 사람들은 이제 왜냐하면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가 당시에는 후보였죠. 후보께 아니었으면은 왜 BBK라는 회사에 합작을 이제 했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왜 다스가 엄하게 갑자기 190억 원을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총 600억 원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190억 원이 다스에서 왔거든요. 삼성생명에서 100억이 오고 뭐 개미 투자자가 오고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스가. 이명박 씨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 대주주인데 그런 어떤 이런 합리적 이제 추론 의심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 연결고리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취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죠. 다스라는 회사가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생산 물량이 현대기아차 납품하는 이 자동차 시트커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북 경주 본사를 포함해서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사업장과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종업원이 한 6천 명에 이르는 나름대로 이건 대기업이라고 봐야죠. 6천 명 정도면 그죠? 연간 매출이 2조가 넘고요. 2조 원 이상이니까.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납품업체 중에서도 가장 이익률이 높은 회사예요. 시트 커버가 아니라 시트 자체를 이제 만드는 시트를 조립하는 이제 그런 그 회사고 이 다스와 관련해서는 정말 해드려야 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청취자분들 많이 까먹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가지고 다스 이야기로.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하면은 끝장을 보자고요. 뭐 어떻게 되는지. 이 다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검찰 특검에서 다 조사해서 끝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수사 검찰이 뭐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검도 그것들을 또 계속 확인해줬고 중간에 또 도곡동 땅 문제까지 이게 또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 도곡동 땅 그 부분까지 이제 그다음에 또 이시영 씨의 내곡동 자택까지 자, 그러면 게 너무 많지만 도곡동 땅부터 이야기하시죠. 도곡동 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아까 김준일 팩트체커가 얘기했듯이 BBK에 다양한 투자금들이 몰렸습니다. 그때 대부분 다 특징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곳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은행도 그때 했었는데 그거 역시 그 김승유 전 하나은행 은행장이 또 특수관계였고 하나은행 김승유 은행장이 특수관계면 지금 금융감독위원장 하고 계시는 그분도 김승유 은행장하고 친한 분 아니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피해 금액을 반납할 때 보면은 네. 그런 이 소액 주주들은 놔두고 그런 사람들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인들 거는 먼저 대부분 다 됐어요. 그 중에 이제 다스가 늦게 190억을 투자했는데 50억을 먼저 받았던 것이고 예. 그래서 그 140억이 묶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금액이었던 그러네요. 거죠. 왜냐하면 소액 투자자들이 저렇게 많이 피해를 입어 있고 그러니까 그 140억에 해당되는 그 보내줘야 될 돈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라는 예. 스위스 은행에 입금돼 있는데 예. 그 은행에 대해서 이미 미 연방 법원에서 재판이 끝나서 예. 거기에서 BBK는 주가 조작이 맞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횡령한 금액을 넣어놓은 계좌다. 네. 그래서 동결을 시켜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에 미국 연방 법원이 명령을 해서 거기에 동결시켜놨기 때문에 그 돈을 뺄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겠네요.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집권기에 예. 일어났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복귀해봤더니 청와대가 움직이고 검찰이 움직이고 외교부가 움직였더라.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LA 총영사인 분은 이 다스와 BBK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지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영주권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을 무리해서 총영사에 앉혀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또 관련해서 했던 분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또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돈을 보내준 것은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낸 게 아니라 다스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다스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라는 걸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보도에서 그걸 규명을 한 거고 네. 거기에서 보면 다양한 서류들로 그것들을 얘기하고 저희가 못 박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소송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좀 더 말씀을 하셔야지 소송을 걸지 않을까요? 글쎄요. 예, 좀 더 밝혀주시죠. 예. 이참에 계속 하시는 김에. 그 김윤일 팩트체커. 예. 지금 그 BBK와 다스 도곡당 140억 이야기를 자세히 하셨는데 밖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고재열 기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아주 자신에 차서 말씀을 하세요. 빨리 나한테 소송을 걸어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아니고 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한테. 하여튼 뭐 우리 시사인에 뭐 걸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못 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명예훼손이 되려면은 실제 명예를 훼손했는지 아니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인지 아닌지는 과거에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그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걸지를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죠. 예. 우리 지준우 기자,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김경준으로부터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다스가 청와대와 외교부를 움직였다. 그러면 방금 그 말씀을 내용해 주셨는데 문건도 공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 저희가 이제 공개했던 문건들 제목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사인 잡지를 가져오셔서 지금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물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 예. 네. 그리고 다스의 내부 회의록.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LA 영사관 총영사 이분이 다스 직원하고 회의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회의록입니다. 예. 그리고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BBK 수사를 맡았던 김경준 부장검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누나 에리카 김의 국내 입국 시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그렇게 해서 송금이 이루어지니까 에리카 김도 국내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에리카 김에 대한 사법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송금의 대가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한국 검찰이 김경준 씨의 가족이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로 했나 보다라고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응 행정관이 있는데 그가 김재수 LA 총영사가 김경춘 측하고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문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스의 담당자였던 미 연방법원 판사 이분이 이제 계좌 동거를 시켰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 옵셔널 벤처스, 그러니까 BBK의 후신이죠.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다스에서 이제 국내에서 청와대에 그걸 보고한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부지런히 하셔야 될 분이
다스가 140억 되돌려받는데 청와대, 검찰, 외교부들을 총동원해서 역할을 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건들이었습니다. 140억이면 이분께서 4대강 개발할 때 쓴 24조의 10% 정도만 생각을 해도 별로 큰 돈이 아닌데 그냥 포기했으면 될 건데 괜히 너무 부자들일수록 한 푼이라도 더. 예, 이거는 사실 아직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뭐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논조를 가지고 추론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앞에서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박주민 의원한테 박상기 법무장관 이야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나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냐 이 질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산하에 있는 특수부에서 이 내용 조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그 법무부 장관 발언은 그냥 원론적인 발언으로 이해를. 왜냐하면은 뭐 그러면 혐의가 있는데 그러면 수사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국정원 뭐 불법 댓글이라든지 이쪽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BBK 투자자들이 이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다스가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인 게 만약에 입증이 되면은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위를 해서 그 다스를 밀어준 것들이 다 직권남용이 돼가지고 그것 또한 이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제 부적절한 행실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요거가 이제 또 한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뭐 지검장이 바로 뭐 수사를 하고 그럴 부분보다는 일단은 그 고소고발 쪽을 먼저 보면서 이제 그런 어떤 증거들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좀 명확해졌을 때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고지열 기자.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또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펜스가 될까요? 뭐 일종의 이제 맞불 작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색은 맞추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의 어떤 회오리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세요 김희수는 그렇게 많이 퍼졌지만 뭐 힘 빼세요 김희수나 그만하세요 김희수는 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돌아가신 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것만 오히려 더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제 생각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아까 김준일 팩트체크가 지적했지만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여러 가지 걸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될 내용들이 지금 망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민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조만간 한 번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지 않으실까. 야, 은유법 많이 나온다. 포토라인에 선다는 말씀은 사진을 찍어주시지 않을까. 또 구치소에 수감될 문제를 또 무상급식 받으시지 않을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들으셨을 걸로 알고요. 팩트 진검승부 추루맨 시사인의 고지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준일 팩트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스 문제 한번 계속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